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오른다는 시장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 수억씩 떨어지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사실 집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죠. 이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음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끝없이 자극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끌고 왔는데, 이제 언론들마저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는 더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도곡 개포 30평대 30억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강구 노도강 이런데 9억 클럽에 가입 중이라고 하면서 집값이 수십억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동네 집값도 몇십억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버티게 한 기사들 많이 쏟아졌었죠. 비강남권도 20억 클럽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심리를 자극해 왔습니다. 5, 6억대 분양했던 송도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하고 조금 있으면 15억 클럽에 들 거라고 이런 얘기하고, 인천도 15 클럽 이런 얘기를 너무나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거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된 거 2020년도의 일입니다. 거래 전력에도 사람들 사고 싶어하는 마음은 계속된다. 그래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의 신고가가 찍혀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래가 사라지는 이유, 더 이상 사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나마 거래량이 있을 수 있었던 거, 기존의 저가의 아파트마저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올리면서 그 금액이라도 늦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불안 심리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거래가 마지막 불꽃을 태웠고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서울시 10,000건이 넘던 아파트 거래량 수천 건대로 내려왔음에도 여전히 살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600건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지경까지 왔죠. 끝없는 우상향을 외치면서 집값은 계속 오른다가 인식이 됐고, 중저가 아파트도 패닉바잉하면서 중저가를 고가에 사는 이러한 현상을 마지막으로 시장은 멈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첨점에 도달했고 거래는 멈췄지만 여전히 심리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제 가릴 수 없는 팩트들이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장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갖 소재로 시장을 띄워왔었죠. 국회 이전 말만 나왔는데 세종 집값 폭등하는 현상,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호재라면서 집값을 띄웠죠. 국회 이전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었죠. 2027년 이전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아직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전한다고 해서 세종 집값이 두세 배 오를 이유는 없었지만 이걸 호재 삼아서 올린 집값이고, 지금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 GTX 사업을 호재 삼아서 서울 외곽의 집들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죠. 이런 곳들의 집값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GTX 타고 날개를 단 집값이라는 기사가 불과 얼마 전 얘긴데 이제 바닥으로 내달리는 집값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지역들 워낙 많은 분양 물량, 그리고 그 분양 물량이 이제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시기가 예정되어 있으니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GTX 신설된다고 서울에서 굉장히 먼 집들을 비싸게 팔아치웠는데 여기 지금 사업들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가장 빠른 A노선 같은 경우 1년 반이 또 연기가 됐죠. 마이스 호재로 10억 하던 집이 30억 가까이 올랐던 잠실 지역도 속절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죠. 최고가 대비 약 30% 떨어진 금액의 실거래가 찍히고 있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이스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이런 거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집값과 무슨 엄청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열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잠실 살던 사람도 받쳐줄 수 없는 가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이거 말고도 많죠. 대구의 강남, 인천의 강남 이런 얘기, 또 온갖 호재들을 하면서 집값 띄우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개발 사업이 있고 어떤 호재가 있으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부추기는데 이 모든 걸 사용해 왔어요. 여기에 저금리, 풍선 효과, 즉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걸 가지고 전 국토를 각종 펌프질로 띄우면서 시장의 과열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치만 여력이 없으니 거래는 사라지고 환상만 남았어요. 이제 현실은 어떻죠? 거래가 사라진 것, 이성적인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무리할 수 없는 가격 수준임을 인식을 하고 안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가 사라진 거죠. 그치만 경험이 없고 공격적인 MZ세대들이 이 마지막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광교, 동탄 이런데 뭐 20억, 25억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뛰어댔었죠. 원천동 광교 중흥 S클래스 전용 109짜리가 20억 가까이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서 광교도 20억 클럽 얘기를 했었죠. 지금 거기 20억 가까이 한다던 그 아파트 11억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띄웠던 이유, 팔아야 할 아파트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주변에 한 10억 정도, 이것도 비싼 금액이었는데 20억 넘는다고 하니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10억 가까운 금액에 분양을 해도 다 팔 수 있었어요. 20억 클럽 얘기 나왔을 때 마지막 분양이라면서 광고했던 이 아파트 11, 12억에 분양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10억 플러스 알파죠. 분양가 보면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이 지역의 경제 수준, 주변의 다른 아파트 가격 수준 이런 거 고려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임에도 경쟁률 수백 대 1을 보이면서 완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 20억 클럽 얘기하면서 6억도 안 되게 분양했던 아파트가 14억이 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거래량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 2층이 14억에 팔렸다. 이 거래가만 믿고 사람들 이런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청약에 도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20억에 팔렸다고 하지만 아예 거래는 없죠. 이 한 사람의 거래가를 가지고 전체 지역이 20억이라고 믿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온 시장이죠. 주변에 이미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동탄입니다. 근데 더 비싼 값에 분양해야 될 아파트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했고 여기에 사람들 혹해서 많이 분양을 받았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죠. 청라 예전에 한 4억대 이런 지역이죠. 근데 12억이 넘게 팔렸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12억이 넘는다는 집값 이제 6억에도 팔릴까 말까한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테라스 얘기 기억하시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테라스가 있는 곳 8, 9억 한다고 이거 맞는 거래가라고 이거 네가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 막 그랬던 여기 지금 4억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최고가 10억을 찍었던 이 아파트 최근 거래가 4억 6천이죠. 106T 바로 테라스 타입이죠. 테라스 있는 이 물건의 거래가가 바로 4억 6천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죠. 국회 이전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뛰었던 이 지역의 집값 8억 2천 찍었던 아파트가 3억 6천에 간신히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대평동 여기 아파트 20년 12월 10억 6천에 팔렸던 이 아파트 2년 만에 6억 4천에 간신히 한 채 팔릴 수 있었어요. 수많은 분양 물량이 있던 대구도 마찬가지죠. 작년 초에 7억 가까이 팔렸다던 이 아파트 4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 절대 아니죠. 또 다른 대구의 단지 작년 6월에 6억 가까이 팔렸다고 하더니 4억까지 내려와도 사람들이 사주지를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구의 두 단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의 근처에 있는 단지들이죠. 6억을 한다는 신천자이, 7억 간다는 동대구 이안, 이런 가격에 비해서 6억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이거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쏟아지는 공급 물량에도 또 아파트를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4억대로 내려와 있는 거죠. 분양가보다 2억은 낮은 금액으로 주변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메꿔서 만든 송도 여기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고 또 지어지고 있는 곳이죠. 여기 계속해서 분양가 올려갔습니다. 8억대에 분양하다가 나중에 분양하게 된 아파트 거의 10억 가까이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들을 들쑤셔댔어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단지 바로 위쪽에 있는
오션뷰가 가능한 지역에 이 지역의 집값 치솟아 올랐었죠. 여기 바로 바다가 보이는 이 오션뷰 아파트, 이 단지 11억을 찍었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1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된 금액은 7억 5천입니다. 10억의 분양을 위해서 기존 아파트를 11억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수년간 해온 시장입니다. 운정 신도시 GTX 호재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띄워댔었고 GTX 역사가 예정된 그 주변의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죠. 4억도 안 하게 분양했던 아파트 최고 10억 가까이 찍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현재 5억까지 내려와 있죠. 주변의 단지들 7억 넘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빠르게 금액이 내려오고 있어요. GTX 호재로 의왕 이런 데 뜬다고 막 했었죠. 24평 분양가가 8억 가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름도 인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덕원 역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렇지만 이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GTX 호재 운운하고 분양가는 이렇게 치솟아 올랐어요. 30평대가 GTX 호재로 13억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25평 8억에 분양하는 거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거죠. 근데 13억 한다는 그 아파트가 7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인근 11년 차죠. 여기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가 12억 5천이라고 하니까 신축의 새 브랜드 아파트 전용 99짜리 12억이면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심리를 조장을 했어요. 분양 완판의 공식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이거에 현혹돼서 사람들은 수많은 아파트를 떠안았습니다. 분양 완판의 공식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호가보다 훨씬 높은 신고가가 찍힙니다. 이걸 언론에 대서특필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고 분양은 로또라는 생각에 일단 분양받고 보자,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 이거 분양 완판의 공식이죠. 분양이 완판된 후에 그 다음의 단계 바로 원상 회복입니다. 지금 이 원상 복귀의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분양 완판의 공식을 통해서 수많은 고가의 물건을 쉽게 팔 수 있었고 그 결과 가게는 역대 최대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시장이 순환이 가능하려면 누군가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이 사줘야 하는 신규 수요를 모두 다 이 폭등기에 끌어들이고 소멸시킨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 청약 경쟁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첨 최저점도 급격하게 낮아졌죠. 163대 1이라던 경쟁률 9대 1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사줄 사람이 사라진 시장, 매물은 쏟아지지만 거래는 안 됩니다. 급으로 엄청나게 낮추지 않는 이상 팔리지가 않는 시장이 됐어요. 여기에 그나마 집을 유지하려면 받쳐줘야 되는 전세가마저도 폭락하고 있는 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사진 보면 찍찍 긋고 내리고 이렇게 지금 매매가든 전세가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집값 바꾼 유동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건설사들 내년 상반기에 줄도상 공포에 지금 휩싸이고 있죠. 그동안 짓기만 하면 팔린다고 하고 아무리 비싸게 내놔도 시세보다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다 완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벌려놓은 사업들 다 빚으로 끌어가고 있고 이 빚은 새로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길이 막힌 상황이 됐어요. PF발 건설사 위기로 지방부터 지금 한두 개씩 쓰러지고 있죠. 당장 동구할 길이 없고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집들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 줄도상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시세보다 3억이나 싼데 본청약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시세라고 믿었던 그 시세가 사실은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덜컥 분양받았다가 30-40년 동안 아무리 안 쓰고 모아도 모을 수
수 없는 금액,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굉장히 말 많았죠. 미리 청약 받아놓고 본 청약 때 분양가 결정되는데 이 분양가 이제 시세보다 결코 싼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몇 억 로또라고 해서 청약을 했는데 최근 거래가는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팔리고 있으니 기존의 계약금 낸 거 이걸 날리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데 내년은 더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이미 분양한 아파트들 분양계약 해지가 쏟아지고 이 사태가 확산되면 더더욱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겪었죠.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분양을 받았는데 시장이 얼어붙고 이미 분양받은 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상황. 그치만 안 팔린 집들은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몇십 프로 할인해가지고라도 팔려고 시장에 나오고 있죠. 할인해서 파는 거 결사 반대라고 플랜카드 써붙이고 이게 사회 문제화 됐던 거 2013년도의 일입니다. 건설사 측 분양가 대비해서 최대 30%까지 할인 분양하면서 이 물건을 털어내려고 애쓰는 상황,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수년간 이어진 시장입니다. 서울에서 그동안 2만 채씩 공급되던 아파트가 5만 채 가까이 공급되어 온 시장, 이런데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외쳐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제 이 물량들 실제 집이 돼서 입주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면 더 큰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집값 오른다고 해서 일단 분양받고 모아놓은 유동성을 전부 다 쏟아붓고 있는데 돈은 없고 여전히 빚만 쌓여가는, 이걸 체감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나마 있던 부동산이라도 정리해서 이 빚을 청산하려고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이죠. 여기에 무이자 사금융 전세라도 나서 어떻게든 돈을 융통하고 싶지만 이것도 안 되는 상황. 이게 그동안 분양했던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는 내년부터 펼쳐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입주 사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고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동안 10억 클럽, 20억 클럽 이란 얘기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클럽의 문이 닫히는 이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